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애고스TV 송미정입니다. 무탈한 하루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인이 불편한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예전에 연하남을 밝히는 중년 여자들에 대한 동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반대의 경우가 되겠네요. 남자 여자 모두 포함이고요. 도대체 연상연하라는 단어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외국에서는 연상연하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데요, 형, 누나, 오빠, 언니 이런 단어는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하죠. 동양에 있나요? 모두 성별과 나이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나이가 중요한 문제일까요? 사람들끼리 조금만 언성이 높아져도 당신 몇 살이야? 하고 나이부터 따져먹고 말이에요. 유교 사상의 잘못된 영향 때문인데요, 우리 머릿속에는 나이 많은 사람 이꼴, 윗사람 이꼴, 상하관계라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인끼리도 이런 의식이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있겠죠. 남녀 사이에서 한쪽이 나이 차이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윗사람이라는 의식이 자리 잡게 되고요. 그 윗사람은 권위의식과 책임감이 발동하고, 나이가 어린 쪽은 의존감과 복종의 마음이 생깁니다. 나이 차이가 많아질수록 이런 관계는 더 강하게 자리 잡게 되겠죠. 결국 나이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식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 인식을 전제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상연하 커플의 관계가 불편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나이가 많은 쪽이 경제적 부담을 일방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상연하 커플을 보면 경제력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당사자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나이 차이가 많은 사람을,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아, 그 사람 돈이 많나 보네 라는 반응입니다. 사람들 인식이 그렇다 보니 관계의 출발점부터 나이가 많은 쪽은 경제적 부담을 가지고 있고, 연하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알아서 해주겠지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죠. 동등한 연인 사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되어 버리는 거죠. 그런 왜곡된 의식으로 이어지는 관계에서 혹여 연상 쪽이 경제력에 문제가 생기면 연하 쪽에서는 내가 왜 이런 상황을 감내해야 하지? 라는 억울한 마음이 생깁니다. 연인 사이, 부부 사이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같이 갖는 수평적 관계여야 하는데, 무게추가 다르면 순간순간 한쪽은 보상 심리와 서운함과 불만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등한 관계입니다. 두 번째, 잠자리에서요, 연하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을 연상 쪽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은 쪽은 자신의 성기능이 혹시나 약한 것은 아닐까, 젊은 파트너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건 아닐까 노심초사합니다. 늘 눈치를 살피게 되고, 혹시 잠자리에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려고 듭니다. 연하 쪽에서 나이 들어서 예전 같지 않다는 말만 나와도 발끈하면서 무슨 말이냐고 화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을 인정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자신의 성 에너지를 유지하려 하고 사용하게 되죠. 이런 과정에서 건강을 해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마음이 한쪽이 자칫 심해진다면 의처증, 의부증 현상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요. 잠자리에서 자신감이 떨어지면 관계에서의 자신감도 떨어지게 되니까요. 세 번째, 주변의 시선입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예인 커플들은 엄청난 악플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사랑 말고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정상적인 커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도 하고 선입견도 있어서 비난하는 것이죠. 실제 연상연하 커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점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주변에서 웃으면서 좋겠다, 잘 살아라 이야기들 하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시가 돋쳐 있다고 하네요.
아니,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당사자들이 예민하게 느끼는 것일 수도 있죠. 어찌되었든 언제까지 관계가 지속되나 보자, 잘 살까? 라는 주변인들의 눈초리는 늘 신경 쓰이는 불쾌한 경험입니다. 네 번째, 주변인들과의 관계 설정입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커플의 경우 실제로 장모님과 나이 차이가 몇 살 안 난다, 시어머니가 언니뻘 나이다 등 가족관계에서 호칭 및 관계 설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엄청난 노력을 해야만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귈 때부터 가족들의 반대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런 연장선 때문인지 가족 모임을 가도 서먹하고 할 이야기도 없고 하다 보니 가기가 싫어집니다. 또 지인들 모임에 같이 갔을 경우 대화의 소재가 서로 달라서 한쪽은 소외되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모임이 끝나면 싸우는 일이 많다 보니 모임에 함께 가는 일이 즐겁지가 않고 꺼려집니다. 다섯 번째, 공감대 형성이 어렵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커플들이 이렇게들 얘기해요. 우리는 세대 차이 못 느껴요 라고 말하지만 진실일까요? 상대에게 맞추어 주고 나이를 의식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건 아닐까요? 제 채널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의 그 글을 보면요, 그분들이 나이를 말하지 않았어도 저는 연령대가 짐작이 되더군요. 즉, 나이라는 것은 시대적, 역사적, 사회적 산물이거든요. 결국 공감대 형성의 문제입니다. 비슷한 시대를 경험한 세대는 연대의식이 있습니다. 반면 세대 차이가 한참 나는 연상연하 커플은 아무리 젊게 꾸미고 신세대 노래를 좋아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성장 과정에서부터 가치관까지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렵죠. 부모와 자식이 친구처럼 지내요? 라고 얘기할 경우에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이지 친구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서로가 엄청난 노력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 나가야 하는데, 한참 서로 애정이 불타올랐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던 나이 차이, 세대 차이가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크게 다가옵니다. 아, 내가 그때 뭐에 씌었나 보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죠. 물론 한결같이 사랑을 유지하고 있는 커플의 경우는 제외하고요. 여섯 번째, 두 사람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연상은 엄청난 이해와 인내심을 필요로 하고요. 연하는 보상 심리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하가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어떤 철없는 소리를 해도 연상은 자식 키우는 심정으로 참고 인내해 주어야 합니다. 연하는 자꾸만 자기가 손해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자주자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요구를 하고요. 더 자주 투정을 부리고요. 이 모든 어떤 행위들을 연상인 상대가 받아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곱 번째, 연상은 함께 있으면 내가 나이 들었구나 라는 현실을 더 심하게 느낍니다. 연하는 또 또래들보다 자기가 빨리 늙어가고 있다라고 느낍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연상 쪽에서 무슨 얘기만 하면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연하 쪽이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만 말을 못 알아들어도 나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자꾸 나이를 지적당하다 보니까 연상은 더 나이를 의식하게 되고 내가 늙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연하 쪽은요, 친구나 지인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너 나이 든 사람하고 사니까 너도 닮아가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자꾸만 듣게 되는 거죠. 의식을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의식하게 되고 거울을 더 자주 들여다보고 한숨을 쉽니다. 이상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인 사이가 불편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좋은 이유가 있듯이 또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불편한 이유도 있는 것이죠. 또 불편하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커플은 굳이 이 동영상을 보고 기분 나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면 장점을 살리고 불편한 사항은 잘 극복하려는 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송미정의 연애고수 TV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We can't have for some loving, put you on a replay. I'm watching an old time movie, follow the clouds go by.